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화요일이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항상 챙기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최근에 미국 공화당 측의 대통령 후보죠. 이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 중에 총격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뜨면서 여기도 보이시죠? 트럼프 피격에 비트코인이 또 같이 급등했던 그런 모션이 좀 보여졌습니다. 이런 이슈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정말 트럼프는 크립토 프레지던트, 그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또한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와 암호화폐가 지금 현재 연결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죠. 과거부터 대놓고 본인이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었고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 선거 자금 운동을 할 때 그 대선 캠프의 정치 기부금으로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받았다라는 이 팩트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트럼프와 뭔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현재 받고 있는 8가지의 코인 리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코인을 받고 있는지 병렬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그리고 XRP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코인 트럼프는 받고 있네요. 이더리움 또한 받고 있습니다. 왜 XRP가 들어갔을까? 아직까지도 소송으로 눌러있는데 어떻게 트럼프 그 대선 자금을 XRP, 리플로 받을 수 있을까? 약간의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이미 그들은 그렇게 설계를 했다. 미래 새로운 금융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리플 XRP? 어쩌면 트럼프가 받고 있는 이 코인 리스트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트럼프 후보의 선거 캠프가 받고 있는 8가지의 암호화폐 다시 한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이더, XRP는 방금 좀 언급을 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팩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역시 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솔라나 그리고 서클사가 찍어내는 USDC가 들어가 있고요. 제로X, GRX까지 좀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당연히 리플 XRP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시바이누라든지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타임님 혹시 지금이라도 좀 팔고 리플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질문 주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면서 느낀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와 매도를 많이 하면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저쪽으로 옮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션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라든지 도지, 시바이누 셋 다 기관의 채택이 이미 검증된 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지고 계신 거 그대로 홀딩해서 분산 투자를 꾸준히 좀 이어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엉덩이 무거운 자들이 승리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매도해서 리플로 갈아탄다, 파일코인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거 홀딩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때 본인이 모으고 싶은 코인들을 직접 사들어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전달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트럼프를 위협하는 그 총기 난사, 그 피격 사건 이후에 비트코인이 약 5% 정도 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또 트럼프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슬슬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면서 내부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5% 정도 급등하니까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기류가 보여졌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급등을 한다면 또 다시 한번 순환매 사이클이 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잠깐 보고 가게 된다면 약 55% 정도, 55%의 자금이 이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올해 하반기 알트 시즌이 오게 됐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가 한 40% 초반 정도까지 내려앉으면서 알트 시즌, 엄청난 불장 사이클, 네 번째 반감기의 슈퍼 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천천히 고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총격 피습당했던 트럼프, 오는 27일이죠. 7월 27일 날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또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연설을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정대로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컨퍼런스가 또 지났을 때 또 코인 시장에 어떤 훈풍이 불지도 우리가 또한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 이 트럼프의 피격 사건 이후에 확실히 그 지지하는 퍼센티지가 현저하게 갈리면서 트럼프 쪽에 조금 더 동정표까지 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제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더욱더 거세게 불어닥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점점 작동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의 공식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을 또 직접적으로 게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샤라웃을 좀 했거든요. 또 그들끼리 어느 정도의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음모론적인 발상 또한 전달드려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리플을 정의하는 하나의 글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트위터의 내용을 좀 보자면 리플은 처음부터 선구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 CBDC, 디지털 생태계를 상업화할 수 있는 선도적인 공급 업체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소송으로 눌려 있지만 그의 가치 반영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그 폭발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글을 한번 해석하면서 우리가 읽어보고 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 리플 네트워크가 국경 간 결제 영역에서 견인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슬슬 리플은 결제 시스템에서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어 왔다라는 거, 지난 11년 동안 인프라를 확장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많은 금융기관들과 접근성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자를 봤을 때 유대계 자본의 세력들, 그들의 돈들이 현저하게 많이 포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서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슬슬 획기적인 승리가 여러모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대선 캠프에서 기부금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의 최고 투자자가 리플을 최고의 자산으로 뽑을 뿐만 아니라 CME 그룹에서도 이제 리플을 파생 상품 시장에 합류시켰다. 조금씩 제도권이 수용되는 그런 액션이 보여지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리플은 매우 새로운 영역의 파이오니어, 선구자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 반드시 내년 말까지는 우리가 꾸준하게 XRP를 가져가야 된다. 이미 그들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CBDC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내로 몬테네그로, 팔라우, 콜롬비아, 부탄, 홍콩, 조지아 국립은행, 플러스 알파로 뉴질랜드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등등 10개 국가 이상과의 이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에 대한 펀더멘탈은 확실하게 강력하다라는 것 또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새로운 FDIC의 리더십이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역시 은행과 암호화폐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런 리더십을 펼치고 있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플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기관이자 파트너십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으로 과거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FDIC 역시 그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 하나의 기득권 영역, 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리플과 함께 수면 밑에서는 손을 잡고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왜 FDIC,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 있는지, 이제 슬슬 전통금융, 트레드파이와 암호화폐, 크립토가 연결되면서 새로운 금융 솔루션이 구현된다라는 것, 그 중심에는 ISO 2002 메시징 표준, 이미 브릭스 국가들은 모두 그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리더십이죠. 이 제한된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리더십 하에서 은행과 암호화폐 상호작용이 곧 개선될 수가 있다는 것, 그 중심에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고 있다는 거. 빌 앤 멜린다 게이츠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과거부터 리플과 함께 손을 잡고 있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예 리플을 통해 특허까지 출원했던 이력이 있었죠. 더 나아가서 구글 벤처스, 스탠다드 차타드 이런 은행권들이 리플의 초기부터 투자했다는 것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글렌 허친스가 배후 세력으로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왜 리플의 지분을 어느 정도 오너 스테이크하고 있을지 퍼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영란은행까지 여기에 보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시장을 품고 있는 이 CME 그룹, 시카고 거래소 그룹에서 리플을 인덱스로서 인용한 바가 있었죠. 반드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XRP에 대한 ETF 또한 나올 수밖에 없으면서 초기 투자자로서 CME 그룹 역시 리플의 초기 펀딩 라운드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뉴욕 증시라든지 주식시장 어느 정도 기술주에는 조금 시장에 온기가 있으면서 꽤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주 너머로 퍼질까에 대한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의 일환으로 연준 그 재무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5월, 6월, 7월을 필두로 해서 국채를 20년 만에 바이백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는 T빌 자체가 현저하게 높게 찍어내고 있다. 계속적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들은 반드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경제를 강제로 리바이벌 시키면서 포모의 시기를 한번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ETF 자금 유입이 지금 지속적으로 조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 피처링으로 또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랑 홍콩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벌써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받아들였죠.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잠깐만 좀 보고 갈까요? 브라질에서도 그쵸? 올해 3월 달부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완전히 승인하면서 거래가 시작됐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호주의 증권거래소 이 ASX에서도 이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완전히 승인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바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동남아 시장까지 태국에서 그쵸? 태국 SEC가 비트코인 ETF를 처음으로 승인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는 좀 승인을 실질적으로 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영국 또한 이 ETP Exchange Trade Product가 완전하게 승인되면서 런던 증시에 상장됐던 이력이 있죠. 이처럼 미국과 홍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에서 슬슬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는 스탠스가 보여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하나 떴었어요. 그쵸? 이제 22대 국회가 처음으로 이 가상자산 과세를 3년 유예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투세라고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유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현저하게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거리, 좋은 소식이라고 좀 전달을 드립니다. 천천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코인의 수량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요즘에 리플의 가격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쵸? 정말 어느 순간 한 번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가격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반드시 내년 말까지 리플이 가치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성공적인 투자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일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